안녕하세요. 이승원TV의 이승원입니다. 저는 이 교재의 저자 이승원입니다. 산업위생관리 기사 산업기사 도서출판 기문사에서 출간되는 교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환기 및 작업환경 관리대책 이 중에서 66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공기정화 이 부분입니다. 집진장치, 유해가스 처리장치 이 부분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총론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먼저 이제 집진장치 같으면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원을 좀 나눠 가지고 중력하고 관성력 이런 장치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원심력 집진장치, 그 다음에 이제 세정하고 여과 이렇게 묶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집진장치 이런 형태로 이제 강의를 진행해 나가고,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계산식이나 이런 것들은 강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필기로 판서를 통해서 좀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나 아니면 이론 중요 문제는 그 강의가 끝날 때마다 그 한 챕터씩 관련 있는 문제를 제가 좀 찍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고. 자, 그래서 먼저 교재 660페이지를 펼치십시오. 교재 660페이지의 6 공기정화 부분입니다. 자, 교재 660페이지입니다. 교재 660페이지 공기정화 집진장치 유해가스 처리장치, 이걸 이제 한 곳에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시중에 나오는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대기기사책인지 구분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 뭐 대기기사책을 그러니까 그냥 가위질에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산업위생관리는 대기관리기사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대기산업기사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책 쓴 저자 참 그러니까 볼만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지금 뭐냐면 산업위생관리에서 공부하는 것은 개요적으로 공부를 개요.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이 있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정도입니다. 그 정도. 이게 뭐냐면 깊이 정도가 좀 달라요. 근데 뭐냐면 뭐 이게 기사책을 그러니까 거기다 전부 다 갖다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이따만게 두껍게 해가지고 가치 없습니다, 그거 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집진장치에 대한 주요 이제 정리 사항이 있습니다. 집진장치의 이제 기본 유속, 그 다음에 집진장치 압력 손실, 유지 비용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처리 입경, 그 다음에 이제 참조할 집진장치의 특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총괄적으로. 그래서 이제 집진장치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총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미니멈 포인트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한번 집진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뭐 대기 쪽에 그러니까 산업기사나 아니면 기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공부하기 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 뭐 공부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산업위생관리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건 뭐냐면 진짜 뭐냐면 그 대기관리나 아니면 그 산업기사나 기사 정도로 강의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그 양을 약간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알기 쉽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냐면 집진장치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키포인트를 집어드릴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딱 그러니까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집진장치는 입자성 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분진을 제거하는 분진 등을 이걸 이제 제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장치예요. 그래, 집진장치 뭐냐면 제진장치 이렇게도 말합니다. 제진장치, 집진장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입자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 분진을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진. 그럼 여기 이제 입자라고 그러면 액체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미스트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정집진장치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거하는데 여기에 뭐냐면 다양하게 보는 장치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장치들을 일일이 뭐냐면 알려고 들면 이게 뭐 그러니까 그거 같고 저게 그거 같고 이렇게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정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집진장치 딱 하게 되면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면 중간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좀 얄딱구리한 갱가 암기법이죠. 중간에 싸세요 좀. 예,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게 좀 거의 얄딱구리한 겁니다. 중간에 좀 싸라고. 이게 뭐가 되냐면 중력입니다. 중력 집진장치예요. 요게 관성력 집진장치예요. 요게 사이클론입니다. 사이클론, 사이클, 이렇게. 그러니까 회전식입니다. 이게 원심력 집진장치라는 거예요. 요게 세정입니다. 요게 여과입니다. 좀 하는 것이 이게 전기입니다. 전기 집진장치. 그러면 이제 집진장치는 중력, 관성력, 원심력, 세정, 여과, 전기. 이게 있다는 게 금방 이어지죠. 그죠? 중간에 요거 말을 뭐냐면 뭐, 그러니까 애자를 빼도 상관없어요. 중간에 사세요. 좀, 이렇게. 아주 이게 덜 센가 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에 좀 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 관성력, 원심력, 세정, 여과, 전기. 알겠죠? 여기서 이제 좀 들어가는 게 세정이 이제 들어가요. 세정을 보게 되면 이 세정 같은 것은 전부 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막 물을 뿌려가지고 물을 뿌리거나 물에 캔가 이렇게 잠수시키는 거죠. 물에 풀어 넣는 거죠. 가스를 그러니까 뭐 분진을 가지고 있는 가스를 물을 막 뿌려서 제거하거나 물에 풀어 넣는 겁니다. 가스를.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샤워하듯이 이렇게 물을 뿌리면 가압수식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가압수식. 그다음 물을 만약 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커피 보면 빨대 있죠. 빨대 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커피를 빨아먹지 않습니까? 그걸 반대로 뭐냐 후 불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커피잔에 막 보글보글 이렇게 되죠.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빨대로 물에 그 커피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후 불어넣으면 보글보글 하죠. 그렇게 넣는 것을 뭡니까? 이건 유수식이라고 그럽니다. 요건 가압수식, 얘는 유수식이라고 그래요. 유수식. 그래, 가압수식, 이거는 뭐가 돼요? 물에, 요게, 물 숫자. 물을 가압해가지고 뿌려주는 그러한 물을 사용을 하는데, 자주간에 물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다 물 사용하죠. 물을 사용하는데, 물을 직접 뭐냐면 물방울 형태로 샤워기처럼 뭐냐 뿌리거나, 아니면 뭐가 돼? 물에다가, 가스를 그러니까 풀어 넣는 거죠. 그 물에 뭐냐 풀어 넣는 것을 유수식이라고 그래요. 그 물이 있는 가운데, 물이 있는 가운데 기체를 어떻게 됩니까? 불어 넣는 그런 형태를 유수식, 이거는 가압수식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세정집진장치를 크게 분류하면 이러한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압을 한다는 것은 이제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샤워 꼭지에서 이제 물이 사실 그거 뭐 수도 꼭지를 털지만 물이 가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동수압이 보통 뭐냐면
뭐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상하수도 이런 것도 하니까 동수압이 2kg입니다. 2기압 정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 쫙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보통 뭐냐면 분무탑이라고 합니다. 분무탑. 분무탑. 그 다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스크래버 이렇게 붙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이클론 스크래버 같은 거. 스크래버. 그 다음 벤츄리 스크래버. 뭐 스크래버. 이렇게 스크래버 붙는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면 가압수식입니다. 그 다음 유수식이라는 거는 이거는 물이 있는 가운데 이제 불어넣는 거니까. 왜 우리 분수 보면 분수에 보면 연못 같은데 분수에서 물이 쭉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냐면 물에다가 어떻게 되면 기체를 오히려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터식이나 아니면 이제 분수식이나 나선식이나 이런 거 등등등 이렇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게 뭐냐면 종류가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분류를 하게 되면 회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정에서 그런 겁니다. 회전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압수식이 있고, 유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회전식이 있고. 이렇게 이제 물을 뿌리는, 세정하는 장치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 회전식은 뭐지? 그러면 회전식은 여러분들 그 선풍기 있죠? 바로 뭐냐면 선풍기에다가 물을 막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선풍기 날개에다가 물방울이 잘게 부서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앞으로 쭉 불어나갈 거 아닙니까? 안개처럼. 그 강하게 뭐냐면 선풍기를 강하게 돌린다고 보고 그 날개에다가 뭐냐면 물을 쫙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부서지면서 앞으로 불어나가겠죠.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전식은 그러니까 이것도 스크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정은 거의다가 스크래버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임펄스 스크래버. 임펄스 스크래버. 뭐 타이젠 와셔 이런 거 있습니다. 워셔 해도 돼요. 타이젠 워셔. 물을 가지고 이제 씻어내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있다. 이게 종류입니다. 종류. 아시겠죠? 종류를 요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는 거예요. 요 정도로. 자, 그러면 이제 분류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세정 집진 장치는 여기에 이제 뭐가 되면 분류를 하면 가압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유수식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회전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쵸? 형태를 이렇게 가압수식, 유수식, 회전식 이런 게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어떤 이제 흡수 형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전탑식을 별도로 분류를 해요. 충전탑이나 아니면 이제 기포탑이나 요건 이제 단탑이나 이런 것도 뭐냐면 세정에 들어갑니다. 근데 입자 제거하는 거는 좀 부적합해요. 그래 이런 것들은 주로 뭐냐 충전탑, 기포탑, 단탑 이런 것들은 어디에 쓰느냐면 흡수장치, 기체 제거장치, 기체 흡수에 씁니다. 기체 흡수를 시킬 때 세정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 이게 세정식에도 이 들어갑니다 다. 예. 그래 뭐냐면 석가탑, 다보탑 뭐 이런 것만 빼고 여기에 자오지 이거는 탑이라고 생긴 거는 전부 다 돼야 됩니까? 세정식입니다. 세정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체 흡수를 위한 세정기로 주로 이제 이용하는 것이 세정식이다.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 됐고, 여과 뭐 됐고, 여과는 이제 이 천에 여과하는 겁니다. 청소기 생겼지, 인공청소기. 청소기 보게 되면 이제 공기 쭉 빨아당겨가지고, 그게 뭐냐면 필터로 가지고 이제 필터링 시키죠. 그러한 형태로 이제 되는 거고. 전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실내 공기 정화기 있죠. 저 방에도 이제 뭐 코에 의해서 이제 여기 있는, 그런 거 전기로 이제 되는 게 있습니다. 공기 정화기. 그게 뭐냐면 보통 안에 뭐냐면 바깥에는 필터가 되어 있지만 안쪽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기로 그 먼지를 갖다가 제거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컨에도 뭐가 됩니까? 공기 정화 장치가 부착되어 있죠.
그것도 역시 뭐가 있죠? 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필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하고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뭐냐면 이제 전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흔히 쓴다는 얘기예요. 쓴다. 그런데 세정은 이제 물 뿌리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싸세요 좀. 자, 저렇게 하면 일단 뭐가 됩니까? 장치를 전부 다 알아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또 이제 요걸 정리를 한번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여기에 뭐냐면 집진력의 종류를 열 수 있어요. 그 입자 제거에 이용하는 거예요. 입자 제거에 이용되는 집진력, 집진하는 데 작용하는 력, 힘이에요. 요게 뭐냐면 이제 쭉 이어질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중력이에요. 아, 첫 번째 중력이 있구나. 그 다음 두 번째가 관성력이 있구나. 그죠? 그 다음 뭐냐면 세정력이라는 건 없어요. 그 원심력이 있구나. 그 다음 여기 이제 전기 있습니다. 전기가 있구나. 그럼 벌써 뭐냐면 집진력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둔 거예요. 네 가지.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중간에 싸세요 좀 가지고 중력,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관성력, 그 다음 원심력, 그 다음에 전기. 요걸 알아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지를 알아두니 세정이나 여과는 그럼 뭐지? 이거죠. 이거는 뭐가 돼요? 확산력입니다. 확산력. 그 다음 세정은 뭐가 됩니까? 차가운 것과 더운 것이 뭐가 됩니까? 이게 기체에다가 뜨거운 기체에다가 찬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죠? 막 교란이 일어나죠. 그렇죠? 이게 이제 냉각되는 거니까 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력, 확산력, 열력. 그 다음에 뭐냐면 정전기력, 전기력 같은 게 정전기력이 있죠. 또 이제 여기는 들어가겠네요. 전기력에. 그 다음 뭐냐면 음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리를 꽝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막 맥동을 하면서 떨리면서 입자끼리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되죠. 그래서 음파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가 이용하기 어렵겠지. 음파력 같은 것은. 방음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이게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7가지 힘이에요. 네. 그러면 여과는 뭡니까? 그런데 여과는 뭐가 됩니까? 요거 다 이용합니다. 관성력을 이용하죠. 관성 충돌, 접촉 차단, 뭐 이런 거 있죠. 바로 이겁니다. 관성 충돌, 접촉 차단, 이거는 관성력입니다. 다. 관성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 확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산이 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면 여과 집진 장치 같은 경우는 관성력과 확산력을 주로 어떻게 됩니까? 이용을 한다. 이 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기 집진 장치는 주가 뭐가 됩니까? 전기력을 이용한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이어온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요것만 딱 외우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중간에 싸세요.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게 이좀 붙기 쉬우니까 뭐냐면 중력, 관성력, 사이클론, 원심력,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세정여과, 여과, 세정, 여과, 전기. 이것만 딱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집진력의 종류도 7가지를 했습니다. 7가지씩이나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뭐냐면 집진력의 종류를 했습니다. 집진력의 종류를 했어요. 이거 안 지우죠? 이거 가지고 다 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론적인 것을 이거 가지고 중간에 싸세요. 이거 가지고 뭡니까? 다 풀어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효율. 이 장치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효율의 크기입니다. 예. 어느 게 효율이 가장 좋을까?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전기죠, 전기. 전기가 제일 효율이 높아요. 전기.
그 다음에 여과로 갑니다. 여과. 그 다음에 세정. 그 다음에 사이클론. 그 다음에 관성력. 그 다음에 중력. 중간에 사세요. 좀 이걸 까꿀로 하니까 뭐가 되죠? 효율이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효율의 크기. 그러니까 전기가 효율이 제일 높아. 그 다음에 여과, 세정, 사이클론, 관성력, 중력. 이 순서가 효율의 크기 순서다.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비전리 방사선 그거 암기할 때 제가 이야기해 줬죠. 그런 형태입니다. 예. 하나 이어가지고 까꿀로, 이 까꿀로. 주사바늘 내가지고 안 아파요.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제 이어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전기 같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99%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를 딱 잡아요. 뭐 얼마에서 얼마까지 막 이렇게 있지만 딱 하나. 그 다음에 여과 같은 경우는 95% 이렇게 잡아요. 얘는 세정은 90% 이렇게 잡아요. 그 사이클론 같은 경우는 85% 이렇게 잡습니다. 대충. 예. 그 다음 관성력 같은 경우는 이거는 65%. 그 이거는 뭐냐 중력 같은 경우는 한 60% 이렇게. 뭐 50%도 돼요. 예. 뭐 구애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다다다닥 갖다 붙여요. 그럼 효율의 크기를 다 외웠죠. 그러면 집진 효율을 높게, 먼지를 뭐냐면 아주 확실하게 잡으려면 뭘 써야 된다? 그렇죠. 요거 아니면 요거 써야 되는 거예요. 전기나 여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온도가 높아요. 가스가. 좀 냉각을 하고 싶어요. 뭘 쓰면 될까요? 물 쓰면 됩니다. 그렇죠. 세정은 물 쓰는 거니까. 이것만큼 뭐냐면 냉각이 잘 되는 게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뜨거 하더라도 뭐냐면 물에가 냉각시키는데.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간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만만한 놈이 이거죠. 중간에. 어중간에. 사이클론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가장 중간 거예요. 그렇죠? 요리 갈라니까 뭐냐면 너무 좀 낮고, 이거 갈라니까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항상 중간이에요. 사이클론이.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좀 감이 오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이 높으면 그러면 뭐가 좀 다르죠? 미세한 입자를 잡을 수 있어요. 효율이 높아야지. 그래서 뭐냐면 여러 가지 입자 크기가 있을 거 아니면 여기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좀 더 큰 거, 여기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입자가 뭐냐면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종류 중에서 뭐냐면 만약에 99%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뭐냐면 50%를 잡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잡아야 되겠죠? 큰 것만. 예. 큰 것만 잡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이 낮다는 것은 뭐가 됩니까? 입자가 굵은 입자를 제거한다. 이런 얘기고. 효율이 뭐가 됩니까? 아주 높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미세한 입자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제거할 수 있는 입자 크기가 얼마지? 그러면 이거는 0.01 마이크로메다까지 처리 가능하다. 그럼 요거 소수점 하나 떼요. 요거 0.1 마이크로메다까지. 요거는 비슷합니다. 0.1 마이크로메다까지. 그럼 비슷해요. 사이클론에 가면 탕 뛰어요. 요게 3 마이크로메다까지. 그죠?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뭐가 되지? 10 마이크로메다 이상짜리. 이거 이상짜리. 그럼 중력은 어떻게 되지? 20 마이크로메다 이상짜리. 그럼 여기에 뭐 선생님 여기 교수님 해놓은 게 이게 뭐 숫자하고 이게 조금씩 다른데 이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뭐냐면 0.1하고 이거 1 마이크로메다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거 뭐 크게 차이 괜찮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개념 이 바운다리를 잡아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범위다 이렇게 감을 잡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럼 뭐가 되느냐면 그럼 값도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죠. 그래 이게 뭐냐면 제일 가격이 되면 설치비가 비싸죠. 이게 뭐냐면 제일 비쌉니다.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얘가 설치비가 비싸겠죠. 그 다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예. 설치비가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자연적으로. 왜? 효율이 낮으니까 뭐가 됩니까? 설치비도 저렴하겠지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야. 이야, 그러면 이제 뭐냐면 효율 크기 했고, 그 다음에 설치비, 크기 했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둘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 하니까 유속의 빠르기.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유속의 크기.
요건 처리가스입니다. 처리가스 유속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니까, 자, 여기서 뭐냐면 유속이, 요게 제일 빠르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세정이 제일 빠르다. 그러니까 뭐 유속의 크기를 보게 되면 세정이 1등, 이게 1등이에요. 예. 그 다음 2등 하니까 2등을 잡아라 그러니까 2등이 어떻게 됩니까? 사이클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클론. 원심력입니다. 그 다음에 잡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 잡는 게 뭐가 됩니까? 관성력을 잡을 수 있죠. 관성력. 그 다음에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됩니까? 중력이나 전기. 중력, 전기, 이거예요. 중력. 그 다음 뭐냐면 전기. 이거는 비슷합니다. 전기, 중력. 그 다음 그러면 여과는 어떻게? 제일 낮습니다. 여과. 이 여과는 핫바지 방귀 빠져나가듯이 살살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푹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그 사이로 다 통과됩니다. 그래서 여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낮다. 세정이 제일 빠르다. 이거죠. 그럼 어느 정도 빠릅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 세정 같은 경우는 60 메타/세크 정도 됩니다. 이게. 아우, 가스 유속이 뭐냐면 60m/세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풍의 2배입니다. 태풍의 2배. 그게 얼굴 갖다 댔다가는 큰일 납니다. 빵꾸나겠지, 그죠? 그래, 60m/s예요. 사이클론 같으면 이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5m/s 정도. 이 정도. 관성력은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 이거는 1m/s 정도. 뭐 아니면 2m 해도 돼요. 그 다음 중력 전기, 이런 뭐가 됩니까? 이거는 1m/s 정도. 이거 비슷하죠? 그럼 더 쓰세요, 이거. 그럼 뭐냐면 2m. 아니면 더 쓰면 돼요. 이거 3m. 해도 돼? 괜찮아요. 숫자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럼 여과는 어떻게 됩니까? 핫바지에 방귀 빠져나가듯이 0점대로 갑니다. 0콤마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뭐가 되면 5cm/s 정도예요. 이거는. 1초 5cm 빠져나가는 거죠. 천천히 나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뭐냐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유속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이 위를 이제 지우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공부를 할 때 뭘 했냐면 유속하고 델타 P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압력 손실이라는 겁니다. 압력 손실은 후드든 어디든 뭐가 됩니까? 항상 이 개수에다가 뭘 곱했죠? 속도압을 곱했죠. 동압.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2지분의 뭐가 되면 감마 V 제곱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압력 손실을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지 여기에 딱 감이 오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면 유속의 제곱에 비례해 가지고 증가되는 것이 뭐가 되죠? 델타 P예요. 유속의 제곱에 비례해 증가되는 게 압력 손실입니다. 그래, 유속이 빠르다는 것은 그러면 압력 손실이 크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럼 저거는 뭡니까? 우리 동력 계산했죠,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동력 구할 때. 동력 P는 어떻게 했죠? 델타 P 곱하기 Q 나누기 킬로와트로 구할 때 102, 이타, 알파, 여율. 이렇게 우리가 식을 그냥 알고 있죠. 그렇죠? 바로 이게 뭐냐면 동력 킬로와트로 구할 때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델타 P가 뭐냐면 크다. 유속이 빠르면 뭐가 된다? 델타 P가 크다. 델타 P가 크면, 얘가 크면 어떻게 되죠? 동력이 많이 들어간다. 그죠? 동력이 크면 뭐가 되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지? 유지 비용이 비싸다. 비용이 올라간다. 1년에 뭐냐면 이 장치를 가동하는데 가동비 내지는 유지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럼 유지 비용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유지 비용은 여기에 첫 번째 뭐냐면 동력비가 들 수 있겠고, 동력비가 많이 들면 유지 비용이 많이 간다. 운영비가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그거는 뭐가 됩니까? 교체 비용입니다. 수명. 이게 교체비 같은 게. 교체 비용. 그럼 교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 이거죠. 전기? 아니죠. 뭡니까? 그렇지요. 필터입니다. 교체 비용이 막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필터의 교체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집에 있는 뭐냐면 지금과 청소기도 어떻게 돼요? 저 뭡니까? 공기정화기도 한 달에 한 번씩 뭐냐면 필터 교체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 전기판 전기도 된다고 그랬죠? 전기 뭐냐면 그 전열기 교체하러 옵니까? 청소기 안에 전열기 교체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하죠. 그렇죠. 공기정화기 안에 전열기는 어떻게 되면 거의 반영구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뭐 그러니까 방전극 같은 거, 이 철사 같은 게 끊어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한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필터는 어떻게 됩니까? 주기적으로 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필터비가 여기에 알파 추가가 되는. 그러면 동력비가 뭐냐면 많이 들어가고, 교체 비용이 뭐냐면 이게 뭐가 필터 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가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그게 무슨 장치입니까? 여과 집진 장치. 중간에 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렇지. 여과 집진 장치가 필터 방식이죠. 그래서 뭐냐면 필터 방식인 여과 집진 장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유지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들어간다. 필터 교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이 교재의 한 페이지, 여기 지금 반 페이지지만, 요렇게 나와 있는 여기까지면 되고, 요거까지 뭐냐면 하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깜지식으로 막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또 내가 책에 이렇게 해놨다고 요걸 또 뺏겨가지고 또 가르쳐 주는 놈도 있어. 저 강의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우리 멤버가 있습니다. 5인 멤버 있죠. 예. 실기에서 반드시 그 사람들을 다시 볼 겁니다. 중력, 관성력.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고 끝까지 갑니다. 2차에서 꼭 뵈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